안녕하세요. 흉부외 결혼의 강남세 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과장 이성수입니다. 오늘은 간유리 음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폐암 편을 얘기했는데 폐암 중에서도 아주 초기 단계에 발견이 된 경우에 우리가 간유리 음영이라는 형태로 발견이 되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GO 또는 간유리 음영, 암이라고 하기엔 단어가 좀 생소해요. 간유리 음영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옛날에 보면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유리가 투명한 유리 말고 약간 뿌옇게 되어 있는 유리를 간유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CT를 찍었을 때 뚜렷하게 혹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뿌옇게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간유리 음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간유리 음영은 사실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간유리 음영이라는 거는 폐렴 때문에 간유리 음영이 보이기도 하고, 폐암의 조기 상황에서 간유리 음영으로 보이기도 하고, 염증 때문에 또는 이제 폐가 조금 줄어들어 있을 때 간유리 음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유리 음영이라고 해서 모두 다 폐암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폐렴 때문에 간유리 음영이 보인 거라면 폐렴 치료를 하고 시간을 두고 CT를 찍어봤을 때 깨끗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폐암이라고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유리 음영에서 폐암을 걱정하는 경우는 한번 CT를 찍어서 간유리 음영이 보였다고 해서 폐암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다시 CT를 찍어 봤는데도 똑같은 간유리 음영이 보이면서 폐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면 그때부터 폐암을 걱정을 하는 거지, 처음에 간유리 음영이 보였다고 해서 폐암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간유리 음영은 어떻게 진단될까요? 간유리 음영이라는 거는 엑스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흉부 X선 촬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CT를 찍어야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CT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찍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조기에 촬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다른 서양은 사실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꼭 의심되는 경우에만 찍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의료보험제도나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건강검진에서도 그렇고 폐암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라도 건강검진에서 그냥 CT를 찍어봤더니 간유리 음영이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폐암이라는 게 사망률 1위다, 뭐 정말 안 좋은 암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발견이 늦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간유리 음영이 폐암으로 밝혀진 경우는 이거는 폐암의 정말 씨앗과 같은 정말 초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100% 완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단 자체는 엑스레이가 아니라 CT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추적 관찰을 계속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직 뭐 기준이라고 할 만큼 형식화된 기준은 아직은 없는데, 그 간유리 음영도 사실은 순수 간유리 음영이 있고 부분 고형 간유리 음영이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르면 순수 간유리 음영 같은 경우에 2cm까지는 사실은 지켜봐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mm, 2cm까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일본은 2cm보다 조금 더 작은 1.5cm까지는 순수 간유리 음영은 지켜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분 고형, 그러니까 순수 간유리 음영이 아니라 고형 부분이 좀 나타났을 때는 빨리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다라고 일본이고 미국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10mm, 그러니까 1cm만 되어도 순수 간유리 음영이 절제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간유리 음영은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문을 작년에 발표하셨어요. 그렇다면 간유리 음영은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cm만 되어도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전부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2cm 이하의 순수 간유리 음영을 제가 수술했던 경우들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 95%가 암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5%도 암이 되기 직전 단계라고 나와서 거의 100% 다 암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1cm 이하인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1cm가 넘어가면 거의 80%는 제자리 암종이 아니라 미세하게 침습성이 있는 암인 걸로 나왔어요. 그 결과. 그렇기 때문에 10mm, 1cm 이상의 순수 간유리 음영도 수술하는 게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가능하면 순수 간유리 음영도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찾아보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이제 간유리 음영에 대해 수술을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유리 음영을 제가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암이 의심된다라는 거를 몸에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두렵잖아요. 근데 이게 암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지만 조금 건강 염려증이 있다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너무 불안해요. 이게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폐암 수술의 기본은 폐엽절제술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크게 절제를 해요. 오른쪽은 거의 3분의 1, 왼쪽은 50% 가까운 폐를 절제를 하는 게 기본 수술로 돼 있는데, 이거를 두고 받다가 조금 나빠지고 나서 수술을 하려고 하면 그런 폐엽절제술로 폐의 많은 부분을 절제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오히려 순수 간유리 음영으로 있을 때 조기에 수술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절제하지 않고 쐐기 절제술이라고 해서 간유리 음영을 포함해서 주변을 한 2cm 정도만 더 절제를 하면 완전 치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암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안심이 되는 거죠. 적게 절제하고 완치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치료하자는 거고, 아마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 가게에 유방암이 잘 걸릴 만한 그 유전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는 암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유방절제술을 했어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본인의 선택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유방암 걸리기 싫다라고 해서 예방적으로 절제를 한 거죠. 근데 이거 순수 간유리 음영은 그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거죠. 이게 간유리 음영이 보인다는 건 씨앗이 벌써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 간유리 음영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간유리 음영의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시겠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조직을 우리 병리과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해서 우리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병리과 선생님을 모시고 간유리 음영 및 폐암에 대한 병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유리 음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Q&A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